논설위원이 시진핑 정권 워치라는 김영 온라인 연재물에서 수수께끼였던 올여름 메이다이어 회의의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공산당 지도부 출신 올로그룹의 허된 조언을 받은 뒤에 측근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카자와 의원은 이 글에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올여름 허베이성의 유명한 휴양지 메이다이어에 공산당 수뇌부 출신의 초거물급 언론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 주석 취임 후에 지난 10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2년까지 하고 올해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km 떨어진 곳에 여름 궁전이라고 불리는 허베이성의 친앙다오시 메이다이허구에서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 2주간의 여름휴가 겸 비밀회의인 메이다이어 회의를 열고 국가의 향방을 정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현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원로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관례인데 올해는 이 메이다이어 회의에서 처음으로 당내 유력 원로들이 회의에서 사라지면서 유례없는 형식의 회의라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는 지난 8월 10일 40년 동안 중국 지도부를 가까이서 관찰한 중국 인사를 인용해가지고 올해 메이다이어 회의는 당내 유력 원로들이 전부 불참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정점에 있는 지금의 통치체제가 확립된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RFI도 2012년 말 집권한 시진핑은 11년 집권기 이래 처음으로 전임 지도자들의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중대 정책이나 기조를 수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진핑 스스로 반성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스스로 당 원로들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지난해 10월 22일 베이징의 인민대회상에서 열렸던 20차 당대회 폐막식 도중에 수행원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퇴장을 했는데 이후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타오는 베이징을 떠나서 아예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소문도 돕니다. 주룽지, 원자바오 등 이 두 전 총리는 고령인데다가 건강 이상설도 제기되면서 역시 원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전 총리였던 리커창 경우도 시진핑과는 파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메이다이어 회의의 전통은 사라져버렸고 이젠 시진핑 혼자 즐기는 회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에게 직격탄을 날릴 당 원로들이 사라졌음에도 메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분노를 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의 나카자와 의원은 원래 실력 있는 원로가 메이다이어 회의에 오지 않는 상황은 시 주석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일이 올 여름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카자와 의원은 중국 경제는 개혁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에 미증유의 후퇴 국면에 있다 그러면서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대표되는 이 부동산 불황 그리고 청년 실업률 악화 등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군에서 지난 7월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군 사령관을 교체하고 전랑 외교를 주도해온 외교부 수장 친강을 해임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번 메이다이어 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진핑과 대척점에 서 있던 당 원로들이 없었음에도 시진핑 계파를 포함해서 그리 비중이 높지 않은 당내 원로들이 나서서 시 주석에게 조언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시진핑의 분노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내의 사회 경제적 위기감이 극도로 심해지니까 원로들이 지난달 메이다이어 회의에 앞서서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현 지도부에 전달해야 될 의견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니케이의 나카자와 의원은 원로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표자 몇 명만 메이다이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들이 시 주석을 앞에 두고 더 이상의 혼란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그치면서 기존에 없던 강한 어조로 조언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조언에 앞장선 언론은 전 국가 부주석이자 장쩌민의 최측근이었던 정칭홍이라고 합니다. 올해 84살입니다. 나카자와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예상 밖의 호된 조언을 들은 시 주석은 다른 자리에서 측근들에게 분노를 터뜨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내게 덮어 씌워졌다 그러면서 집권을 10년이나 노력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이게 내 탓이냐?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카자와 의원은 이 중국 공산당을 지탱해온 원로 집단이 이런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일반 민중의 마음이 당을 떠나면 통치 자체가 위태로질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의 원로들이 위기의 공산당을 염려하면서 조언을 했음에도 시진핑 주석은 지금의 중국 위기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이나 집권을 하면서 잘 나가던 중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강변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당 원로들의 충심 어린 충고를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중국의 위기가 대사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칫 공산당의 존재 자체까지도 부인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사실상 시진핑 노선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면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돌아갈 걸 요구했지만 이는 시진핑의 존재감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분노를 불러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당 원로들과 시진핑의 충돌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선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시진핑 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특히 그런 불만들이 함께 통일된 견해로 정리될 수 있을 만큼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이런 충고를 하는 원로들을 향해서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타박을 주지는 못하고 돌아서서 측근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만약에 당 원로들 앞에서 정면으로 거부감을 표시했다면 이는 당내의 분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들까지 반시진핑파로 돌려질 수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 공산당 내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까지 파기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잘못된 정책들을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10년간 펼쳐왔던 시진핑 노선을 포기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 노선에 대한 문책과 함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나카자 위원은 베이다이어 회의 비화에도 지난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의 비즈니스 포럼에서 예정된 시진핑 연설을 왕운타오 상무부장이 대독하도록 했는데 이건 회의장에서 좋지 않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시 주석의 직접 질문이 오면 체면을 굴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부가 중국 경제 위기를 애써 회피하면서 중국 경제는 제대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외부의 위기 제기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에서 10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불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경제의 실무 책임자인 리창 총리가 대신 가는 게 좋다 하는 측근들의 제안을 시 주석이 받아들였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런 글을 쓴 이 나카자와 의원은 1987년 니케이에 입사를 해가지고 1998년부터 3년간 베이징 주재 특파원을 지냈고 2012년부터 중국 총국장으로 베이징에서 근무를 했던 중국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